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혹시 끝없는 경쟁이랑 스트레스 속에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이 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마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걸 겪어본 분이라면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감정. 이게 바로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공황장애를 두고 현대인의 병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답은 말이죠. 쉴 틈도 없이 성공, 그리고 완벽만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만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일종의 공포 센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끊임없는 과로랑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져서 그만 고장나버린 상태,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불도 안 났는데 막 시끄럽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도 고장난 경보 시스템 때문에 우리 뇌는 비상사태다 선포하고 온몸은 살아남으려고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황장애는요, 한 번 발작으로 딱 끝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나빠지는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자, 그럼 각 단계가 어떻게 우리 삶을 옥죄해 오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모든 건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으로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 그 끔찍했던 경험 때문에 어떡하지?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예기 불안이 생기고 특정 상황을 피하는 회피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게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세상이 무서워서 아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광장공포증으로 삶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1단계. 공황 발작이 찾아오면요. 우리 몸은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턱턱 막히면서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나 혹시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시간은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때 최고조에 달했다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한번 강렬한 발작을 겪고 나면 이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2단계가 되면 발작 자체보다도 그게 또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걸 바로 공포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자동차처럼 예전에 발작이 일어났던 곳은 아예 피하게 되고 점점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병이 더 깊어지면 3단계인 광장공포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도움받기 힘든 넓은 장소나 사람 많은 곳은 아예 갈 엄두를 못 내게 되고요. 심하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고리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명확한 3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을 향한 여정은요,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아주 명확해요. 이해, 여유, 그리고 행동. 딱 이 3가지 이정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로드맵을 따라서 한 걸음씩 같이 가볼까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병은 당신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증거다.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건 내가 나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정말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약점이 아니라 일종의 훈장처럼요. 그래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첫걸음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 즉 수용이에요. 이 병이랑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림자만 더 짙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 몸이 이제 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무서운 적이 아니라 잠시 멈추라는 빨간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바로
공황은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를 미리 겪어보는 이 강렬한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만드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았다면 이제 두 번째 처방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여유를 통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마음이랑 몸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황의 불씨가 되는 이 신체적 긴장을 꺼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불안한 생각의 고리를 딱 끊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주의 분산. 그리고 흥분한 신경계를 가라앉히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호흡 조절. 마지막으로 온몸에 꽉 들어찬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근육 이완 훈련.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여유라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찻집에서 멍하니 창밖을 본다거나 텅 빈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아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 진짜 여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이건 가장 결정적이고 아주 단호한 접근법이에요. 바로 초전박살. 더 이상 이 병환 뜻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공황장애는 한번 자리 잡으면 만성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직 병의 뿌리가 깊지 않은 1단계일 때 그때 반격해서 완전히 제압해버려야 해요. 무섭다고 자꾸 피하는 건요. 내 삶의 통제권을 그냥 이 병한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공황장애의 그 끔찍한 신체 증상들, 약물 치료를 통하면 100%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100%요. 아무리 죽을 것처럼 공포스러운 증상이라도 약의 도움으로 뇌랑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면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경우에 약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전 박살 전략에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증상이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내 맘대로 확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를 받다가 재발을 가홈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약을 끊으면 절반 정도가 다시 증상을 겪는다고 하니까요. 근데요, 이거 절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회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필요하면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공황은 그냥 피하고 없애버려야 할 끔찍한 병이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제발 좀 삶의 방식을 바꿔달라는 내 몸의 간절한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그 순간, 어쩌면 회복의 길은 이미 여러분 눈앞에 활짝 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